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그 제목은 나는 왜 아내의 말에 복종 수준으로 따르게 되었는가? 나는 아내의 말에 왜 복종 수준으로 따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31일을 지나고 이제 1월 1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12월 31일에서 이제 1월 1일 보낼 때 저희가 이제 12월 31일 저녁에 밤 12시에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한 해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약간 밤 늦었지만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서 먹고 또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날 좀 늦게까지 자고 이제 식구들은 저는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쨌든 식구들 좀 늦게까지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돼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청소하기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아침 겸 점심을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작은 딸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딱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듣는 거죠. 하겠다고 딱 하고 그리고 목욕도 딱 하고 근데 이제 큰 딸은 버티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이제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안 하겠다 나는 난 바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잔소리가 좀 있고 또 큰 딸은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을 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딸은 완전히 그 딱 엎드려서 하라면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 됐고 그럼 큰 딸은 딱 어떻게든 버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여전히 좀 강하거든요. 그럼 이제 작은 딸이 이제 처음부터 그랬냐? 사실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큰 딸처럼 이제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반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냐? 언니는 마음대로 하게 할 권리를 주고 왜 나는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대들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딸이 저랑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라 그러면 네 하고서 피아노 캉땅캉땅 치고 그리고 목욕해 그럼 네 하고서 목욕 딱 하고 그리고 뭐 또 청소해 그러면 또 청소도 엄청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딸 왜 이렇게 하게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은 딸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포기했어. 그냥 엄마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냥 내 뜻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포기했어. 그냥 하라면 하게.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대화 나눈 이후에 1월 1일의 대화를 보니까 이제 작은 딸이 이제 말을 잘 듣는 걸 보면서 이제 피식한 거죠, 저는. 그리고 큰 딸은 이제 말을 또 여전히 이제 좀 버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큰 딸과 작은 딸에게 또 특히 큰 딸에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차라리 엄마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편하다. 난 아빠 봐라. 아빠는 완전 100% 복종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큰딸이 막 아부 떤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아내 말에 거의 한 뭐 토달지 않고 거의 토달지 않고 이게 한 90% 이상을 다 이렇게 거의 복종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제 같이 잠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물 좀 떠다 줘. 그럼 물 가서 떠다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청소 시작하면 같이 청소 막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쉬는 날이고 아내가 이제 직장 이제 갔다 오는 날이면 이제 아내가 뭐 해놓으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할 거 딱 하고 이제 또 못하는 날이 또 있죠. 그러면 아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냥 거기에 대해 뭐라 하지 않고 수긍하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아빠 봐라 아빠는 복종하지 않냐. 그리고 얘 작은 딸도 이제 복종한다. 작은 딸 복종하니까 이제 너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왜 엄마 말에 복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두 가지, 큰딸한테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원래 그랬냐, 원래 이렇게 복종을 했냐, 복종의 태도로 내가 대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성격이 이제 못돼 먹은 데가 많아서 이제 막 맨날 그 아내가 뭐 하라 그러면 막 밥상 없고 막 냉장고 발로 뻥 차고, 그리고 막 빨래 막 하고 있는데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냥 확 빨래 하던 거 집에 던지고 그냥 집 나가고, 그리고 막 핸드폰 예전에 막 이렇게 던졌던 적도 있고, 막 아주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아주 못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듣기를 아주 정말 죽기보다 이제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복종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복종을 얼마나 이제 수준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이 보고서 아빠 오빠가 집에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싸바싸바하고 너무 언니 말이라면 정말 너무 막 껌뻑 죽어가지고 하는 게 좀 안쓰러웠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초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억지로 그냥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복종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큰딸한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의 강함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인정하게 됐어요. 아내의 강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다 알고, 그리고 제가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뭐 집안의 가장이고, 또 약간 뭐 남자 우월 의식 같은 거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뭐 가장이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져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알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똑똑하다는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막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사 가자 그러면 이사 가고, 막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아내가 되게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방향들 또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대출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돈이 없을 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골에 집이 좀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되게 방 3개인가? 2개, 3개짜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평수도 꽤 있는 그 빌라에 보통 시세로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되는 전세인데, 그분 주인이 무슨 심산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천에 내놨어요. 그 전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세로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직장인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생각에는 대출은 빚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받지 말아야 되고 형편껏 해야 된다. 저희 형편껏 하면은 그 200인가 1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뭐 30만 원, 40만 원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어려운 거죠, 사실. 예, 되게 어렵게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저는 대출이면 빚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아내가 대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제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대출을 받았죠. 예, 그래서 사실 대출을 받는다고 하고서 이제 집을 구하던 중에 이제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저희가 되게 좋은 집을 구해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는데 아내가 굉장히 부지런히 갚았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사이에 2천만 원이 이제 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1,000만 원의 그 보증금을 더 그 보증금이 올라가지고 이제 1,000만 원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사이에 3천만 원을 이렇게 재산을 세이브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전세로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예, 뭐 우리가 10억, 20억 이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한 뭐 옛날에 3천만 원이었으면 10배 이상이면 3억 5천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전세로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대출을 꽤 받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좀 더 재산을 모았고 이제 대출을 좀 더 받았는데 대출 꽤 받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아내 말을
당연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는 되게 지혜로워서 대출을 받아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거기를 또 다 메꿔서 또 우리 재산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내의 이제 돈을 이렇게 세이브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적금을 하거나 이러면 깨고 아니면 또 집을 투기하고 이런 거는 또 별로 성향상 그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전세 대출로 집 전세를 얻고 이제 그걸 갚아서 또 재산을 세이브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내가 방식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인정을 하게 됐죠. 아내가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부분을 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나보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아내가 손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가 집에서 막 뭐 전기 같은 거 고장 나고 뭐 어떤 거 고장 나면 수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내가 많이 해요. 아내가 뭐 고장 나면 뭐 아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용은 제가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와봐 이렇게 하고서 본인이 막 해요. 그래가지고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2층 침대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2층 침대를 이제 만들고 그거를 해체하는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옆에 칸막이들 옆에 이렇게 막는 작업들 하는데 제가 막 대충 막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 모양새가 있지 하면서 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반듯하게 야무지게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정말 그 아내가 진짜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홀릭 문제가 또 있고 하니까 돈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돈을 막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쓰는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또 되게 잘 야무지게 관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식자재 또 집안에 또 들어가는 행정 비용들 또 이런 뭐 공과금 뭐 이런 것들 또 대출금 갚는 거 또 뭐 이런 것들 뭐 장모님한테 좀 빌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갚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옷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돈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되게 지혜롭게 돈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도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그 4년제를 나왔고 아내는 이제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아내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 학업 지도도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이제 악기를 하나 다루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과 상의해서 원하는 것들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게 하고 또 그만두게 하면 또 그만두고 싶으면 또 그만두고 다른 거 하게 하고 또 계속 하게 해야 될 때는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큰딸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플룻, 뭐 피아노 이렇게 할 줄 알고 작은 딸은 바이올린,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도 되게 이렇게 맞춤식으로 되게 이렇게 보내서 또 이 학원도 보내보고 저 학원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하게 해서 되게 학원도 되게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아내가 분명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내의 강함을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내가 공과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서 은행 가서 이름 명의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해와. 그러면 네 하고서 이제 가서 해오는 거죠. 왜냐면 더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뭐 대출 받을 거니까 뭐 서류 이런 거 해와. 그러면 탁 이렇게 해다 주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저번에 사무실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냈다가 냈을 때도 이제 저희가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제 약간의 부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불안하다. 적은 금액이 보증금도 적고 기간도 단기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그걸 캔슬하고
또 훨씬 다른 데랑 했었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면서 아내가 나보다 더 나은 부분, 더 강함이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인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하고서 이제 따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만으로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강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내의 말이 또 때로는 뭐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제가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도 제가 좀 가급적이면 좀 복종을 하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꼰대처럼 막 그러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제가 큰딸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엄마한테 복종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 첫째는 엄마가 나보다 분명 나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따르는 거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했던 게 아내의 약함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내도 있었고 작은 딸도 있었고 큰 딸도 있었거든요. 물론 막 우린 집안 식구들이 막 서로 교차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끌벅적해가지고 막 제가 약간 말하는 게 묻힐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아내 약함 때문이다. 엄마의 약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엄마는 통제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대처럼 딱딱딱딱 부러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딱 듣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그거를 안 해주면 굉장히 자기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다. 엄마는 그런 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따라주는 게 엄마를 위하는 거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다라는 거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또 그 상처에 생채기를 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우리가 욕구들이 있잖아요. 인정, 안전 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물론 뭐 안전에 대한 욕구나 인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있지만 통제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요.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군대처럼 딱 하면 딱 하기 원하고 또 자기가 말을 했을 때 딱 하기 원하고 자기가 뭔가 행동을 딱 시작했을 때 같이 하기 원하고 약간 이런 약간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주지 않거나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옳으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 우리에게 배려가 없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의 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막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반항도 많이 하고 막 일부러 막 안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막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쭉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통제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따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건 아내의 약함이구나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말을 하면 이제 그냥 따라주는 거죠. 왜냐면 아내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말쯤에 이제 당신에게 고마운 부분이 있다. 어, 근데 뭐가 고맙겠어요. 제가 성격도 엉망이고 제멋대로고 과거에 이제 해도 많이 끼쳤고 지금도 해를 끼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뭐가 고맙겠어요. 근데 고마운 부분이 있다. 아,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살아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에 따라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약함을 본인도 인정하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는 게 배려. 제 입장에서 이제 배려한다는 것을 이제 아내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가 큰딸한테 이제 나는 엄마 말에 복종한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보다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엄마가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따른다. 그러니 너도 항복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딸은 결국 항복하지 않았고 이제 어제도 청소를 이제 안 하고 이제 하란 거 안 하고 이제 버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큰딸은 뭐 큰딸의 인생이고 이제 제 삶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 가지 더 사실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 아내의 말에 이제 복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갖는 건 뭐냐면 사실 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가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가급적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제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날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내 자존심 한번 꺾는 거, 또 따라주는 거, 또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잠자고 있는데 여보 물떠 나 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가서 내가 가서 물떠 귀찮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지난 날의 삶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은 난 아내에 대한 보상은 평생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 순종 또 복종의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해가, 그게 몸이 편해요. 그게 몸이 편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내의 강함 때문에 또 아내의 약함 때문에 또 아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저는 아내의 말에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복종 수준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뭐 부부 단위로 이렇게 볼 기회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망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행복이 깃들고 또 올해 한 해도 또 새로운 시작에 또 힘찬 발걸음을 또 내딛게 되시길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삶을 위해서 올해 한 해도 부지런히 또 봉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